안녕하세요. 맘띵입니다. 오늘은 주요 4개 대학,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외대학교, 그다음 인하대학교에서 블라인드 평가 보완을 위한 제시한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 4개 대학교가요, 이제 블라인드 평가를 시행했는데, 아무래도 좀 어떤 점을 좀 대학 보완을 해서 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좀 어떤 학생을 좀 선발하는데 더 수월하겠다라는 그런 대안을 제시했어요. 근데 제가 그 파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역시 이런 학교들은 어떤 학생을 선호하는구나 그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류 평가에서 평가관이라든지 혹은 인재상과 직결되는 가치관의 차이가 결부되는 문제점들이 많았거든요, 블라인드에서요. 더구나가 대학교는 선호하는 학생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 4개 대학교가 제시하는 개선안을 보면 우리는 어떤 학생을 선호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 기로도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령 이 주요 4개 대학교가 제시한 개선안이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생기부에는 분명히 녹여둘 수 있다라는 그런 희소식도 있습니다. 자, 4개 대학교는 서술형으로 작성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사가 힘들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형식만이라도 도입해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 위주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역량을 파악했다는 그러한 이제 의도를 이제 보였는데, 자, 첫 번째 체크리스트 이 점이 있었습니다. 교육 환경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현재 블라인드가 청재 그 아이가 어디 지역인지 블라인드 처리가 되죠. 심지어 지역 명도 블라인드 처리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봉사활동도 어디 지역 그 지역까지 모두 블라인드 처리가 되다 보니까 평가자가 이 아이가 어디에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4개 대학교에서 체크리스트 항목에 이 점을 들어갔어요. 광역시 뭐 특별시인지 아니면 뭐 대도시인지, 그 다음에 중소도시인지, 그 다음에 읍, 면, 단인지, 이 점이 체크리스트 항목에 계산안에 들어있어. 그 다음 두 번째, 고등학교 평준한지, 비평준한지, 이 점도 알고 싶어갖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중점학교인데 어떤 중점학교인지 알고 싶어서, 과학 중점학교인지, 아니면 수학인지, 사회인지, 영어인지, 이 점을 좀 체크해달라고 계산안을 제시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학교의 역점 및 특색 사업이 또 무엇인지를 간단히 한 줄을 적어달라 그 점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지역도 알고 평준화, 비평준화, 그다음 중점, 학교 특색 사업 이 점을 알면 뭘 할 수 있는 거죠? 학교 수준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역점이나 특색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점만 봐도 학교 수준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학교 알림이 홈페이지나 어플에 들어가시면 그 고등학교마다 하나 특색 사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특색 사업을 한번 보시면 어떤 고등학교가 우리 아이의 입시에 유리하겠구나라는 점에 있어서도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는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학교 평가자는 어떤 학생을 선호하면 알 수 있을까요? 학교 수준도 어느 정도 높은 학교 수준을 요구하지만 이 학교 수준을 통해서 학생이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대한 창의적인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학생을 선호한다라는 점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상 경력에도 체크리스트를 도입해달라는 개선안을 제시했어요. 수상 경력이 이제 블라인드 처리가 됐잖아요. 이제 대학교에 미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체크리스트가 나왔냐면 교과 관련상, 그다음 비교과 관련상, 그 다음에 교외상. 근데 교외상이 다른 어떤 대학교 교외상이 아니고 교육청이 주관한 상. 이처럼 이 세 가지 항목 수상을 나눠서 제시했어요. 그 교과 관련 상은 당연히 학업 역량과 관련된 상에 들어가겠죠. 비교과 관련 상은 무엇에 들어갈까요?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봉사상, 뭐 인성에 관련된 상. 그 다음에 교회상은 이제 무엇로 평가하게 되냐면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주관상에 들어가서 그래서 저 이게 가오뚱했어요. 학업 영역력 교과 관련이야. 그다음 비교과는 전공 인성인데 수상 경력에서도 교육청 주관상을 지금까지 발전 가능성으로 평가하였구나라는 점을 어림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상 등급 항목에 또 체크리스트 하나 또 뭐가 있었냐면 개선안에 수상 등급
그 다음에 등급 수상자 수, 그 다음에 상위 수상자 수, 그 다음에 참가 대상과 및 인원, 이 네 가지도 체크해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를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상의 퀄리티를 알 수 있어. 이 상의 가치를 알 수가 있어. 왜냐하면 상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고 많은 상 중에 정말 가치 있는 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항목들을 체크해달라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뭐 이 한 학기마다 뭐 한 학期이제 상이 들어가잖아요, 올해. 그러면 그때 항상 아이들이 그러거든. 정말 거기에서 가치가 있는 상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상의 성질이 거기 참가 대상, 인원, 그다음 상의 성질, 수상 등급 이 모든 걸 고려해서 선택하라고 예전에 제가 방송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방송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독특한 점이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 무엇이 있었냐면 참여 대회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계산안에. 그런데 그 등급에 참가 혹은 수상 및 참여 대회 기록일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가를 했는지. 왜냐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현재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수상한 경우에만 생계비에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가한 경우는 올라가지가 않은데 거기는 참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기록해달라는 거죠. 왜? 그 학생이 어떤 대회를 참가를 했는데 수상은 못했어. 그래도 뭘 볼 수 있을까요? 와, 적극적이다라든지 자기주도적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평가하겠다라는 의도가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점이 있게 됐냐면 이제 세 번째 진로 활동 체크 안에 그 진로 활동 체크리스트가 있었으면 독특했어요. 이제 창체 활동 중에 보면 이제 진로 활동 체크리스트가 독특했는데 뭐 어떻게 독특했냐면 계산하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활동 일자, 활동명과 활동량을 간단히만 적게 돼 있어요. 근데 오른쪽 면에 뭐가 있냐면 가장 의미가 깊은 활동, 즉 특기 사항은 고 3년 통틀어서 한 가지만 구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3학년 때까지 그 모든 진로 활동 중에 가장 의미 깊은 활동 하나만 거기에 잘 적어달라는 계산안에 있어요. 근데 저희 맘띵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 진로 활동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연계시켜서 계속해서 심화 발전하는 것을 꼭 보여줘야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대학교는 이런 학생을 선호한다라는 점 아마 그 전에 방송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주요 4개 대학의 개선안을 보고 나서는 확실히 이런 학생을 선호하는구나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독서 활동 상황도 약간 좀 독특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블라인드가 처리가 돼서 하는데 독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그래요, 아이들에게. 독서 활동에 블라인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좀 독서가 좀 빈약한 학생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대학교는 책을 좋아하는 학생을 선호하죠. 그러다 보니까 독서를 어디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과세토교라든지 동아리 활동, 창작 활동에 어떻게든 스며들어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대학교에서요, 개선안을 제시했는데 그 점 확실히 나와서 뭐가 나왔냐면 그 체크리스트에 두 가지가 나눠졌는 학교 지정 독서와 개인 선택 독서 이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학교 지정 독서라면 학교에서 수행평가나 뭘 위해서 읽은 독서가 필요하겠지만 개인 선택 독서 리스트도 적어달라는 점이야. 그 점은 말 그대로 학생이 자신의 진로,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독서를 심화시켰는지 그 역량을 보고 싶어 한다는 점을 매우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만 보더라도 여러분 독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 아시겠죠? 지금 빨리 여러분들 생기부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독서를 과연 여러분들 개인 진로와 심화시킨 게 생기부에 확인에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 그 점 꼭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독특했어요. 일단 저희가 이제 클래스 101에서 그 에듀맘띵 맘띵 전자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맘띵 전자책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매뉴얼에 적힌 문구를 보셨어요. 그 문구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대학에 제출하는 추천서처럼 이 문구가 들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주요 4개 대학교 개선안에
이 네 가지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그 행특에 그 네 가지 항목이 뭐 첫 번째 학교 생활 항목, 두 번째 학업 항목, 세 번째 인성 항목, 네 번째 기타 항목 이 네 가지를 적어달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도 행동특성 종합의견에서 정말 그 방송했을 때 안타까운 점이 있었다. 어떤 점이 안타까웠냐면 착하다 인성 아니면 리더십 아니면 나눔과 배려 아니면 그 학생이 선생님을 이렇게 많이 보조해줘서 수업이 원활히 잘 진행됐다라든지 학급이 잘 운영됐다라든지 이런 점들의 대부분에 즉 인성만 기록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기부 한번 봐보세요. 인성이 대부분 차지하지 안 차지하는지. 그런데 지금 제가 전에 행택에서 그랬었습니다. 행택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고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행택에는 여러분의 인성도 들어가야 되고요. 전공과 관련된 역량도 들어가야 되고요. 전공에서 요구하는 그 인재상 그 점도 들어가줘야 돼. 그러면서 뭐또 들어가는 거 당연히 학업 역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점들이 행택에 같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런데 이번 주요 4개 대학 개선안에 이 4개 항목이 다 들어갔잖아요. 체크리스트에. 그래서 여러분들 행트 절대 인성만 집어넣지 마. 전공 관련 역량이 들어가는 점검하시고 학업 역량도 들어갔는지 좀 꼭 점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사용의 학생부 기재 양식 개선안도 제시를 했어요. 우리 이제 3기분을 이렇게 좀 해주고 교사들도 좀 이렇게 좀 작성해 달라는 건데 그 정도 독특한 면이 있었습니다. 교사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어떤 점을 요청했냐면 자율활동에서는 이 점을 좀 적어달라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활동을 구분해 달라는 게 그 활동이 개인 활동이었는지 단체 활동이었는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제일 나쁜 생기부가 무슨 생기부다? 활동만 나열하 활동, 학교 활동만 나열하 활동 제일 나쁜 생기부다라고 그랬었죠. 중요한 게 뭐죠? 개인의 활동이 중요한 거죠. 생활기록부가 학교에서 무슨 활동을 알려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활동이 있고 여러분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여러분의 기록인데 왜 학교 활동으로 채웠는지 그게 정말 최악의 생기부라고 말씀드렸었죠. 아니나 다를까 이번 제시한 개선안에 개인인지 단체인지 구분해 달라는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이수 기간도 나옵니다. 3년 동안 했던 활동인지 1년인지 아니면 1학기인지 2학기인지 아니면 시간인지 2시간 활동인지 1시간 활동인지 그리고 그 밑에 객관적인 활동 교사평가를 짤막하게 한 문장 두 문장 작성해달라는 그 개선안이 있었습니다. 자치활동 그 양식도 있었어요. 자치활동이라는 게 이제 임원 경력이요. 그래서 전교회장을 했는지 반장, 부반은 동아리장 이런 점이 있고 이수 기간도 체크리스트 항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그래요. 이제 자치활동에 전교회장을 3년 내내 하면 좋겠지만 이제 안 될 것 같은 게 그래도 그래 최소 1년 아니면 한 학기만이라도 반장이라도 꼭 해서 여러분의 인성과 그다음에 여러분의 공동체 생활 의식 그 점 협력 이 점을 꼭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사형 학생부 기재 양식에서는 저는 이제 동아리 활동 양식이 좀 굉장히 독특했어요. 근데 이 동아리 활동 양식을 제가 이제 보니까 이 양식을 보면서 이 대학교가 어떤 학생을 선호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과목 및 영역의 체크리스트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 영역에 네 가지가 이제 학업 영역인지 진로 진학 영역인지 인성 영역인지 기타 영역인지 이 네 개 항목이 구분되고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체크해달라고 그랬어요. 동아리 활동에. 자, 두 번째 동아리 성격도 체크해달라고 나왔어요. 그 항목이 무엇이냐면 과학 실험 동아리인지 사회과학 동아리인지 봉사 동아리인지 아니면 기타 동아리인지 이 점도 나눠졌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모집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 모집 과정이 선발 방식인지 지원 방식인지 그 정도 나눠졌고요. 그 다음 역할 당연히 나눠졌습니다. 동아리장이었는지 부동아리장인지 회원이었는지 그 다음에 이수 기간 3년인지 1년인지 아니면 1학기인지 이처럼 어떤 활동이 있으면 그 시간이 동아리 활동 시간을 어느 정도 했는지. 근데 이제 저는 좀 아마 전에 이제 동아리 활동 그 방송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동아리 활동 어떻게 구하자는 아마 아실 거예요. 동아리 활동도 그 1, 2, 3 점차적으로 뭐 해라 갈수록 그 활동을 심화시켜서 활동해서 나가야 된다. 연계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점 아마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것인데 아마 방송 못 들으시면 그 동아리 활동 그 점 방송 들으시면 어떻게 생기부로 만들어 나가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동아리 활동에 활동 인원도 적어달라는 게 있었어요.
그 동아리 활동에 보니까 정말 독특하죠. 과목, 그 다음에 영역을 정해달라. 그 다음에 동아리 성격도 정해달라. 모집 과정을 알려달라. 이 점 봤을 때 확실히 대학교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보면서 어떤 학생을 선호하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 활동이 이제 다른 창초 활동과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자율 활동, 동아리 약간 좀 다르게 뭐가 있었냐면, 그 자율 활동과 동아리 활동에는 항상 이제 이수 시간이 있었잖아요. 2시간도 있었고, 1시간도 있었고, 근데 진로 활동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체크를 했을 때. 무조건 제일 짧은 기간이 한 학기였어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뭐죠? 진로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화 능력과 과정 속의 성장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다는, 왜? 진로 활동에서 2시간, 1시간 활동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심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2시간 활동했다가 성장한 과정이 보일까? 절대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제일 짧은 게 한 학기.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진로 활동 엮어서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과정에서 성장한 모습을 좀 보여줘라. 이 점을 대학교에서 보고 싶어 한다라는 점 저는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과세특 세부능력의 특기 사항에서도 이제 거기 딱 보고 약간 더 독특한 점은 없었는데, 과목마다 이제 과목의 영역을 좀 나눠달라는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었냐면, 자, 토론 수업이었는지, 그 다음에 보고서였는지, 그 다음에 실험이었는지, 일단 자료 조사였는지, 기타였는지, 이 5개가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보실 게 있어요. 아마 생기 보시면 여러분들 토론을 많이 들어갔을 거야. 실험도 들어갔을 거야. 일단 기타 뭐 들어갔겠죠, 수업이야. 근데 과연 보고서라든지 자료 조사, 이 점 한번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최소 여러분의 전공과 관련된 과세특위는요, 보고서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과세특위에서 또 활동 구분해달라고 체크리스트가 있었어요. 개인 활동이었는지 단체 활동이었는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토론이라든지 뭐 수행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단체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고서는 뭐죠? 개인이 하는 활동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기부 한번 과세특 다 떠나서 이 점만 점검 한번 해보세요. 이 과세특이나 활동들이 학교에서 했던 단체 활동이 많은지 개인이 했던 활동 한번 나눠보세요. 분명 개인이 했던 활동 얼마 안 돼요. 거의 단체 활동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활동은 뭘로 뽑죠? 네, 맞습니다. 보고서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료 조사로 여러분들 개인 활동을 채우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엄마인데 이제 좀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학교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보고서를 썼는데 잘 반영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생기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학교는 보고서를 쏘지 말라, 안 받아준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를 심화시켜가지고, 과세특의 개인 역량을 드러내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고서 써는 생기부에 그다지 많이 좀 반영이 안 있다 그러면은, 좀 포스트잇 같은 경우에다 좀 짧게 좀 거기 본인이 어떤 활동에 의미가 있었고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성장하게 됐다라는데 그 점을 짧게 좀 요약해서 좀 붙여서 제공해 주시면 학교 선생님 그래서 반영을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고서를 꼼꼼히 읽는다라는 약간 무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학교 선생님 꼼꼼히 읽지 못하다 보니까 생기부에 그렇게 좀 빈약하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여러분들 의미 깊은 활동,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성장 역량, 그 점이라도 작성해서 같이 보고자를 제출하시면 생기부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주요 4개 대학,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와 한국외대, 인하대, 이 4개 대학교가 블라인드 평가 보완을 위한 일단 제시한 방안, 이 방송을 보시니까 이제 무엇이 보이는 거죠? 이 학생들 지금까지 어떤 학생을 선호하고 어떤 인재상을 선호하는구나, 그것을 분명히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개선안이 우리 교육부에서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왜요? 생기부에 녹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생기부 꼭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